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족 간의 만남도 많고 예. 또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쉰 분들도 많지 예. 어제는 더군다나 날씨도 좋아서 외출하신 분들도 계실 낀데 예. 하지만 코로나19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 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18일 오후에 1명, 19일 오전 17명에서 하루에 18명 지금 추가로 확진이 되었는데요. 예. 확진된 분들은 서구, 진구, 사실 부산 전역에서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 경남 김해시 라마단 행사 참석자된 분이 또 관련돼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행사에 관련돼서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예.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금정구의 초등학교에서 동료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현재 이제 역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학교는 20일 전학년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이 됐는데 이제 학교 발은 항상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댄스 동호회 관련 감염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수영구 댄스 동호회 남구입니다. 남구 수영로. 남구에 그 댄스 동호회 관련된 N차 접촉자들이 계속 확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48명, 이게 이제 이용자 24명, 접촉자 24명에서 48명이니까 꽤 확진세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 접촉이 가능한 목욕탕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런 밀접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만 놓고 보면 한 18명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줄긴 줄었는데 하지만 관련해서 지금 밀접 접촉으로 해당돼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김해시 라마단 행사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 김해라는 곳이 결국은 행정구역으로는 경남이지만 실제로 부산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 행사가 꽤 큰 규모로 여러 군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해에만 해도 4군데에서 라마단 행사를 했거든요. 라마단이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종교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행사이고 끝나는 5월 12일 날 전국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만 해도 지금 12명 정도가 감염 이야기가 들리고요. 김해에 참석을 했던 외국인 가족 5명뿐만 아니라 이 부산 쪽에 있는 일반 참석자들도 계속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라마단 관련 행사를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139를 연락을 해서 꼭 검사를 진행하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지금 좀 개선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19일 날에 의하면 전날 이제 11,000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했는데요. 그 전날에 12,000명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일주일 전인 12일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화이자 백신 65세 이상의 75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이 한 8,000명쯤 되시고요. 한 2,000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64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금 예약을 받고 접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약을 하거나 또는 접종의 진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린 것처럼 60세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사망이 대부분 이 연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60세 이상의 노령층일수록 꼭 이번 백신을 빨리 예약 기간 동안 맞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부산이 진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예약률 최하위권인데 이게 47.6%, 이게 60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전국 평균이 49.5%니까 2% 포인트 가량 낮고
대구가 38%, 경북이 45%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예. 대전 충청권이나 광주 호남권, 강원권 전체 예약률이 50%를 넘었다. 아무래도 백신 불신이 좀 어르신들이 큰 것 같아요. 그 접종센터가 좀 늦게 개소를 하고 준비가 덜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고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백신 관련돼서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낮추는 제일 중요한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좀 옅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60세 이상의 그 노년층은 뭐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코로나 위험성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꼭 제발 접종하시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약을 하는 방법도 전화나 또는 주민센터나 또는 요즘에 그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인터넷으로 좀 대리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좀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어떤 특정 정치인들은, 특히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은 뭐 특정 백신은 절대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동요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순천 일가족 가운데 백신 맞은 70대 어르신만 감염이 안 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순천에서 그 가족 전체가 대부분 감염이 7명 중 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70대 연세가 많은 남성만 감염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백신을 접종해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전 사례로는 성남의 요양병원에서 12명 집단 감염을 했는데 이 직원 347명 중에 접종자인 203명 중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1차 접종만 해도 그 상당한 면역의 효과가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이 위험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반증했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 신고를 보니까 접종 초기는 1.82%, 그런데 지금 이제 0.09%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냥 이상 반응 나타난다고 신고하는데 그걸 더 이제 조금 백신이 불안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해서 좀 참고 있다가 이제 나아지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고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하면 교차 접종 해가지고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스페인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450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8주 12주 뒤에 파이자를 접종했는데 교차 접종의 면역 효과가 더 뛰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도 이 백신의 수급이라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짧은 기간에 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효과가 더 있다면 교차 접종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종이 끝난 사람들한테 부스터라고 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접종으로 면역 효과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현재 고려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 우리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 저 더 걱정이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그 인천국제건역소에서 해외 국자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직원하고 동료 8명이 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인도,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인도 바이러스는 그 우려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소위 말해서 감염력도 높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파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입국자가 아닌 국내의 어떤 직원과 동료들이 이렇게 감염됐다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네.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학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사례를 들어서 이제 헤드라인에 미국 확진자가 가장 줄었다. 지난해 6월에 이후에. 그래서 몇 명인가 했더니 3만 명이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상대적인데 너무 이제 하나의 사실에 좀 부각돼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고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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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한가정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